네, 반갑습니다. 빠르게 판타지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를 갔어요. 매매하진 못했지만, 이제 1,000원부터는 호가 단위가 달라지죠. 그래서 아무튼 요 구간 안에서 시세가 나올 텐데, 트레이딩 후보로, 공략 후보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최근에 제가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 가운데 이 초록뱀을 공략을 해서, 좀 일부 확정을 짓고, 요날, 저는 확정을 다 지었습니다. 일단은 언제죠? 화요일에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었던 모습이고요. 요 종목은 한 1,500원, 1,400원, 네, 한 요 정도 구간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한 3%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 네, 시세 준다면 계속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부부의 세계 관련주를 제가 이제 화요일 관심 종목부터 새롭게 좀 편입을 해서 주말에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부의 세계. 이 시청률이 엄청나다. 그래서 이제 역대 1위가 이 스카이캐슬인데,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시청률 경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주가로도 이미 나오고 있죠. 일단 YG 플러스와 제가 J 콘텐트리, 이 JTBC 관련주죠. 이렇게 두 종목,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 정말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김희애. 요 분이 이제 소속사가 YG 엔터인데, 이 YG 플러스의 최대 주주죠. YG 엔터.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YG 엔터도 흐름이 나쁘지 않죠. 최근에 네, 그래서 레드불 시그널에도 좀 포착이 됐었고요. YG 엔터, YG 플러스, J 콘텐트리 이렇게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초록뱀 외에 키이스트라든지 손오공 DPC도 사실 차트가 다 나쁜 모습이 아니고요. 그죠? 생명선 위에 있고 5일선, 11선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밖에 엔터 미디어 컨텐츠 중에서 사마 네트워크스가 시간의 상한가를 갔고요. 시간의 상한가를 갔고 그 밖에 SM 라이프라든지 SMCNC, 바렌손 네, 이 정도까지만 볼게요. 영성그룹 화장품도 한국 화장품 제조가 가장 차트는 가장 좀 탄력적인 모습이고 기술적으로도 급소, 맥점, 그죠? 이 종목은 요 정도 라인, 네, 요 정도 라인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자, 코리아나 아모레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크래프트가 이렇게 상한가를 갈 것이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최근 올려드린 영상으로 이제 조국이 사느냐, 윤석열이 사느냐, 이런 기사 보여드리면서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새로운 인물들이 부각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홍정욱, 네, 관련된 종목을 좀 매매를 했었어요. 매매를 했었는데 아이크래프트가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또 부각이 될지 아니면 이제 지금 어느 정도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낙연 또 당선 확실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또 이것도 스케줄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재료 소멸로 끝이 날지, 아니면 이제 정말 유력한 더욱더 이제 이제 차기 대선, 이제 시장은 이제 대선에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겠죠. 그래서 계속 이어나갈지는 주가가 말을 해주겠죠. 그래서 아무튼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되 아이크래프트가 어쨌든 상한가를 갔네요. 그래서 그 밖에 덕성, 우나, 덕성, 서현, 또 모베이스 많죠? 많은데 아무튼 시가가 말을 해줄 것 같습니다. 개파락을 한다면 경계를 하시고 자, 남선알미늄도 최근에 정말 좋았습니다. 레드불 시그널이 딱 시작점이었죠. 레드불 시그널 포착이 되고 나서 엄청난 이 상승세를 보였던 남선알미늄이 공략할 곳이 최근에는 없었고요. 그죠? 없었어요. 이때도 굳이 공략할 필요가 없었고, 이제 당선이 됐는, 이제 유력하다는데, 생명선에서 또 흐름 이어나갈지, 꺼질지, 언젠가는 또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내일,
어떨지는 잘 모르겠고요. 남순알미늄 뭐 그 밖의 종목들 체크해 보시고 다물 써니전자 안내 뭐 그리고 화천기계 조국 관련된 종목이죠. 화천기계가 삼보산업은 움직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기술적으로도 뭐 지금 개파락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급소 맥점 기준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레드불 시그널까지 포착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뭐 조국 그다음에 홍정욱 관련된 종목은 뭐 내일 한번 과거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로그 자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블로그. 제가 이제 블로그를 2015년부터 했기 때문에 반기문 예전에 이제 2016년인가요? 반기문 관련주가 상한가를 갔어요. 총선 다음 날 대망론인가? 4월 10 요 날일 거예요. 아마 한번 과거로 보죠. 대표적인 종목이 보성파워텍이죠. 보성파워텍 뭐 지앤코 이런 종목이 있는데 아마 2016년이니까 요때네요. 요때. 자, 볼게요. 4월 12일이 화요일이고요. 자,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4월 13일이 총선 였나요? 자,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죠? 총선이 끝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해서 당시에 보성파워텍, CCS, 네,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어요. 하고 좀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반기문 관련주가 계속 나갔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처럼 물론 이전에도 이미 반기문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이 끝나고 이렇게 좀 부각이 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누가 이제 이 결과로 인해서 반사익을 또 얻을 것인가, 자,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들을 내일 좀, 네, 관심 있게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여드렸나요? 한국 프렌즈는 상한가를 갔고요.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를 갔고, 자, 그리고 KNN이 최근에 참, 기준봉, 뭐, 급소, 맥점, 또, 세력선과 함께 볼 수 있는 자리여서, 저는 요 종목을, 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뭐, 시간에서 2.6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오세훈도 뭐,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수화학이 상한가를 또 갔는데, 뭐, 큰 차트 모습은, 그죠? 뭐, 큰 추세는 별로지만, 자, 어쨌든 최근에 시장 반등과 함께, 자, 뭐, 기준봉 만들고 생명선 위에서 5일선, 11일선 따라서 가더니 폭발을 했네요. 자, 손소독제 관련된, 뭐, 기사 나왔던 것 같고요. 제일파마홀딩스, 자, 제일약품, 뭐, 나름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뭐 대장주 후발주기 때문에 두 종목 함께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자, 코오롱, 생명과학, 과거에 보면 코오롱 생명과학이 가장 좀 탄력적인 모습이었고, 최근에 제가 이 지금 포스팅 작업 완료를 하고 하기 딱 전에 이제 매매 복귀 이렇게 좀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번 기본 특강 때 이 차트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코오롱 인더와 코오롱 우선주와 코오롱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네 이제 코오롱 네, 요때였죠 특강 일요일날 어떤 식의 좀 시나리오를 갖고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좀 이유에 대해서 시장에 좀 이때까지 좀 보여주고 있던 이 통계 중에 하나인 마법수성 5번째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 날은 좀 기회가 없었지만 화요일 날은 그죠 코오롱 플라스틱이 딱 공략 후보로 좀 볼 수가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기본 특강 수강하신 분들은 수강하시고 나서 뭐 후기도 이렇게 쭉쭉 올려주고 계신데, 네. 아무튼, 분명히 실전에서 이렇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움직임을 준다는 것을 좀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네. 자, 복귀, 본인의 것으로 또 아무튼 훈련, 이런 것들, 아무튼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내일은 뭐 어떻게 될까요?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우선주, 코오롱. 자, 지금 점상 종목들 중에서 기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카운터텍 때 말씀드린 또 다른 마법수성이 있죠. 급등주의 마법수성.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관심 있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그 밖의 종목들 글로벌
글로벌 우선주, 플라스틱, 인더우 요런 종목들도 뭐 아무튼 이 흐름 보면 대장주 흐름 보면서 뭐 대응을 해볼 수도 있겠고. 네. 자, 아무튼 요 정도로 상한가 빠르게 살펴봤고요. 자, 뭐 개별 관심주부터 율호를 제가 지금까지 이낙연 관련주였나요? 여기다가 이제 정치 테마주에 좀 넣어놨었는데 율호가 최근에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굉장히 많이 내놓았죠. 율호. 그래서 요 종목은 이제 뭐 재료 모멘텀, 그죠? 재료 모멘텀 일단 기술적으로 일단은 네, 바로 요 구간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좀 이제 움직여주면 참 좋은데 계속해서 좀 스케줄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 공식 뭐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자, 한진칼도 카운터텍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저는 건드리다가 별로 움직임이 좋지 않아서 뭐 본절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건드리곤 있어요. 건드리곤 있는데 자, 한 번쯤은 크게 움직일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요 정도 라인 좀 벗어나면 벗어나면 경계를 하시고요. 그 전까지는 관심 있게 계속 눈독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도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다날도 요 구간에서 밀리면 저는 안 보고요. 여전히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탄력적으로 시세가 나오면 참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공략을 하고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현대 HCN 같은 경우도 역시 일단은 요 종목이 최근에 뭐 생명선 타고 그죠? 지지받고 돌파해주고 요 지지받고 또 시세를 이어나갈지 보시면 되겠고 뉴지랩은 뭐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전혀 공략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래서 뭐 여전히 뭐 큰 추세상은 뭐 관심 있게 일단은 뭐 저는 추적 관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두산 이 매각건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두산 솔루스인데 두산 솔루스 EUB가 과거에 보면 가장 탄력적인 모습이었고 시간외에서도 또 이제 다시 좀 치고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산 솔루스 EUB를 중심으로 해서 두산 솔루스 EUB, 두산 솔루스 1루 뭐 최근에는 요 종목이 가장 좀 탄력적인 모습인데 자 그리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차트가 나쁘지 않죠. 급소, 맥점 뭐 예쁜 차트 지키고 있고 두산 중공업도 자 기본 등락대 이번에도 수강하신 분들은 선을 긋고 보세요. 제가 어디다가 선을 긋고 볼까요? 선을 긋고 본다라고 한다면 급소입니다. 급소. 그래서 요 종목도 계속해서 저는 관심 있게 뭐 보고 있다, 볼만하다. 근데 물론 이런 앞쪽에 있는 종목들이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종목에 좀 더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두산 밥캣이라든지 두산 인프라코어도 최근 이제 특강 때 또 복귀 이런 것들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저는 뭐 요때도 또 공략을 했었어요. 그죠? 최근에. 자, 아무튼 두산 그룹주들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고 아난티가 대북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대장이죠. 최근에 이제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부산산업, 푸른기술, 그 밖에 뭐 사실 이제 대유라든지 뭐 조비, 경농 이렇게 보시면 뭐 식량 뭐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무튼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기준봉 뭐 만들고 뭐 5일선 10일선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저는 보고 있고 자 5G 통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좀 제가 KMW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KMW를 항상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상 요 구간을 좀 이제 돌파를 좀 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그죠? 과거에 좀 저항을 받았던 라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KMW가 이날은 그죠 월요일이었나요? 월요일에 그냥 공략할 필요가 없었고 근데 이제 화요일 정말 이제 KMW가 움직이면서 나머지 이제 통신주들 다 좀 괜찮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가장 좀 좋았던 종목이 이노와이리어스. 아마 이제 기본 특강 때도 이제 KMW인가요? 오이솔루션 과거에 좀 살펴보면서 이노와이리어스도 뭐 참 밸류상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번 기본 특강 학습 카페에도 제가 자료를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그것도 보시면 아마 이노와이리어스
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아무튼 최근에 이노와이리어스도 뭐 중요한 자리에서 월요일엔 살짝 좀 아쉬운 모습이었지만 이렇게 5일선, 11선 좀 탄력적으로 가고 있죠.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 나왔던 나무 기술도 뭐 일단은 뭐 계속 뻗어나가고 있고요. 이제 그 가비아라든지 KINX는 뭐 최근에는 좀 부각이 된 게 트래픽 관련해서 이제 내일부터 또 온라인 계약이 이제 내일 아닌가요? 16일 2차 온라인 계약 원격 수업 차질 조금씩 좀 버벅거리고 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또 먹통이 됐다. 그래서 EBS 관련주인 포비스 TNC가 있는데 뭐 트래픽 관련해서 최근 시장에 가디아와 KINX 뭐 이런 뭐 클라우드라든지 뭐 관련된 종목들도 참 좋습니다. 이노인스트루먼트는 뭐 한 요 정도 라인을 돌파하면 다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죠. 요 정도까지만 보고요. 자동차 관련주는 뭐 테슬라죠. 그래서 자 테슬라 관련주를 테슬라 이 차트를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화요일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우리산업홀딩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그리고 오늘은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잘 모르겠지만, 자, 내일도 장 전에 한번 테슬라 관련된, 테슬라, 주식이 어떻게 됐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뭐, 내일도 급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겠죠. 계속해서, 우리산업, 홀딩스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NS도 맥점입니다. 우수 AMS 그리고 CIS 그리고 이 정도까지만 볼게요. 센트럴, 모텍, 뭐 MPD도 과거에 아무튼 최근에 이 신규 상장 이후에 5일선을 좀 안착을 하고 나서 쭉 뻗어 나갔죠. 한 차례 이제 상장 이후 최고가도 좀 나왔던 종목이고 요 종목은 뭐 이러한 흐름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 좀 체크를 해 볼 수가 있겠고 과거에 아마 테슬라도 테슬라 제가 좀 키워드 분석을 해 보니까 테슬라 그죠? 공급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요 종목도 뭐 끼를 계속 한번 부렸기 때문에 한 요 종목을 요 정도 라인을 벗어나기 전까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에이테크 솔루션, 뭐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라닉스, 네, 라닉스. 자, 뭐 라인 긋고, 그죠? 중요한 라인 긋고 보시면 되겠고, 제약바이오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정말 살펴볼 종목이 많은데 자, LNC바이오가 최근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급소, 맥점, LNC바이오 이 구간에서 뭐 당장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고요. 그죠? LNC바이오 레이언스 레이언스도 역시 급소, 맥점 이 종목은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좀 흐름 깨질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면 참 좋습니다. 레이언스. 그리고 파맵시. 레고캠 바이오가, 시간 외에서는 크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공시가 이제 장 마감 후에 나왔거든요. 기술 수출. 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상황 해가지고, 네, 기술주 공시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가 뭐 갭상승해서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체크 정도 해보시고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는 SK 디스커버리 이 종목 그리고 녹십자 중에서는 최근에 MS가 가장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녹십자 랩셀이 그래도 가장 좀 이전의 모습들을 보면 힘이 좀 강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제가 최근에 아마 요 정도 라인까지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라인일 겁니다. 이게 아마 지난주에 그렇게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까지 조금 왔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네, 이제 뭐 크게 밀리지 않고 밀리면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빠르게. 그래서 요 구간 위에서 좀 관심 있게 저는 보고 있다. 녹십자 랩셀. 그 밖에 뭐 S맥, 레몬 요런 종목들은 그죠? 대장주, 후발주 말씀드리면서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계속 좀 하락하고 있어요. 뭐 신규 관점에서도 매매할 것이 없고 5성 첨단 소재가 이제 S맥 최대
S맥이 최대 주주가 S맥인가요? 아무튼 두 개가 이제 관계되어 있죠. 관계되어 있는데 오성천담 소재가 시간에서 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체크 정도.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짚고 넘어가고요. 항체 치료. 네, 그냥 셀트리온 제약은 최근에도 제가 이제 좀 매매를 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포스팅을 했었죠. 아무튼 뭐 네, 진단기 때는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아무튼 다날 제가 다날을 공략하면서 셀트리온 제약 이날은 아마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날은 다날 셀트리온 제약을 오전 핫타임 때 집중을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뭐 시간에서는 뭐 별로 뭐 네, 상관없고요. 간다면 당장도 뻗어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저는 계속 앞쪽에 두고 있고 사실 최근에 가장 앞쪽에 뒀었던 종목은 크리스탈과 화일약품인데 최근에 움직임을 줬죠. 특히 화일약품이. 그래서 화일약품도 카운터텍 관점에서 급등하기 좋은 날이 좀 해당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생명성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좀 뭐 이렇게 시세를 주고 쭉 밀렸는데 뭐 다시 이 꼬리를 먹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죠. 그래서 화일약품, 크리스탈 이 정도 차트 체크해 보고요. 클로로킨 관련해서 신풍지약은 시간에서 좀 빠졌습니다. 시간에서 빠졌는데 5일선, 11선을 좀 지키는지만 보면서 벗어나면 좀 흔들리겠죠. 생명성까지. 텔콘, BC월드 제약, 클로로킨과 아지트로마이신 국제약품을 저는 관심있게 또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뮨메드는 SV 인베스트먼트만 그냥 냅뒀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만 생명선 한번 지키면서 시세가 좀 나온 모습이고요. 이노비오 진원생명과학도 이 핫타임 때 특히 좀 움직임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요 종목을 좀 매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자, 12시 30분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정적 이후에 달려나가고 있어서 이후에 좀 매매를 해봐야겠다 했을 때는 기다리다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공략할 곳이 없었고요. 진원생명과학 뭐 특강 수강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공략을 안 해야 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차트는 나쁘지 않다. 차트는 나쁘지 않다. 여전히 뭐 크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제일바이오도 제가 이제 카운터텍 관점에서 급등하기 좋은 날에 좀 해당이 됐기 때문에 좀 표시를 음봉이지만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4월 14일 보시면 제일바이오, 그죠? 이런 식으로 제일바이오와 이글벳이 카운터텍 관점에서 그죠? 한 차례 정도 기술적인 흐름 이어나갈 수 있는 자리였어요. 최근에 이제 구충제는 제일바이오가 가장 탄력적인 모습이고요. 요 종목도 자, 요 라인 반등이 나온 지지가 나온 요 라인을 벗어나기 전까지만 저는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그 밖에 일성신약도 최근에 아마 영상으로 살짝 일성신약이 월요일부터 제가 관심종으로 다시 편입을 시켰거든요.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 나오더니 쭉쭉쭉 올라오고 있어서 일성신약 선을 긋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급소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HLB도 급소입니다. 그죠? 급소예요. 자, 그래서 HLB도 뭐 레드불 시그널이 뭐 요때도 있었고요. 뭐 그죠? 요때도 있었고 해서 뭐 아무튼 좋은 소식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저는 요 자리부터 그리고 특히 요 자리부터는 HLB를 아예 관심 종목에 지우고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안 봐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쭉 기간 행보, 그죠? 생명선을 벗어나니까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아마 요때도 한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레드불 시그널 레드불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 라고 했는데 뭐 이후에 공략할 곳이 없었고 최근 들어서 레드불 시그널이 그러니까 레드불 수강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때 레드불 시그널 나오고 급등하고 나서 쭉 벗어나고 요 구간에서 레드불 시그널이 최근에 나왔죠. 3월 이후에. 그래서 지금 HLB도 시간에서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고요. 요 종목도 선을 긋고 일단 10만원 벗어나기 전까지 쭉 한번 추세 흐름을 뭐 탈지 한번 체크를 해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HLB.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도 관심 있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맥점인데 요 자리를 좀 지키면 참 탄력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인데요. 요 앞전에 고점대잖아요. 그죠? 저항을 받았던 라인에서 좀 지지를 받고 가주면 참 교과서적인 흐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밀리면, 네, 다시 올라오면 좀 볼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테라제니텍스도 최근에 상당히 좀 강했던 종목이어서 저는 5일선이 여전히 여기에 있는데 이제 5일선도 올라오겠죠. 그래서 5일선 중심으로 해서 저는 계속 체크를 해볼 생각이고, 최근에 뭐 하나금융도 움직였던 게 이제 문 대통령 이제 방문, 이 파스테르 연구소, 뭐 이제 금요일장이 아니죠. 이제 그 화요일에도 이 대웅과 여기 대웅 노터스는 최근에 제가 최근에 좀 레드불 시그널이 나와서 관심종으로 좀 편입을 시켰던 종목인데 뭐 아쉽게 매매는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웅 뭐 또 보시면 뭐 파스텔을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튼 방한이래요. 네, 방문을 해서 네, 이날 아마 11호 하나금융 11호가 움직임을 줬었거든요. 4월 9일. 그래서 관련주. 그래서 이 종목도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로 나왔고, 일단은 이 종목은 최근에 한 요 정도 라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라인 벗어나기 전까지 하나금융. 노터스가 중복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쭉 뭐 그 밖의 종목들도 체크를 해 보시고, 자, 부강약품이 참 강하네요. 부강약품. 자, 부강약품을 제가 언제부터 언급드렸냐? 물론 요때도 언급드렸겠지만 카운터어택 관점에서 저는 생명선, 양봉, 음봉, 양봉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 종목과 어떤 종목을 항상 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같이 좀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일양약품. 그래서 요 지금 자리부터 해서 부강약품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주고 있고, 일양약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두 종목 모두 생명선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이 계속 트레이딩 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대웅제약과 대웅노터스 계속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JLK라는 종목이 이제 급소, 맥점, 레드불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네요. 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또 포스팅을 진단키트 관련해서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셨을 텐데, 제가 이제 가끔씩 시간의 상한가 특징 좀 말씀드리면서 신규 입장에서 시가만 띄워놓고 신규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이제 흐름들 보시면 시간의 상한가를 갔었던 진호 믹트리 같은 경우에 시가가 9%였고요. 공략할 곳이 없지 않나요? 그죠? 분봉상 흐름 보면 자, 이번 특강 수강하신 분들은 더 아셔야 됩니다. 공략할 곳이 없었고, 그리고 EDGC 같은 경우도 네, 없어요. EDGC 바이오니아도 결국에는 시가만 좀 띄워놓고, 그죠? 요 16% 띄워놓고 그냥 쭉 밀렸습니다. 꾹 하향 추세였고, 그래서 이제 진단키트가 끝인지 아닌지는 이제 앞으로 좀 두고 봐야겠죠. 중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생명선, 이렇게 바이오니아처럼. 그래서 쭉 빠르게 좀 살펴보면,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생명선을 좀 벗어났다가 빠르게 좀 지키면서 이렇게 양봉의 모습을 그려주면 좀 살릴 수 있는 모습이고요. DNA 링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5일선 10일선 크게 살아있고, 또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최근에 나왔어요. 85억 원 정도. 그래서 매출액 대비 54%,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그래서 차트 특강 때 말씀드리는 자리죠.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자리. 기본 특강 수강하신 분들은 선을 긋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준봉 선을 긋고. 그래서 DNA 링크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고, 바디텍 매드는 5일선 11선. 네. 그래서 이런 앞쪽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생명선을 좀 지키고 있는 종목이라면, 그 뒤에 있는 종목 있죠? 랩지노믹스, 수젠텍, 미코. 최근에 공략할 곳이 없을 뿐더러 이 종목이 살기 위해서 이 생명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 있는데 빠르게 올라오면 이 생명선을 다시 안착하는 모습을 보고 좀 봐도 되겠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될지 질문을 주셔도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유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아는 자리거나 아니면 모르지만 엄청난 수익 중일 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돼요. 무조건. 내가 모르는 자리인데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진단 키트 엔디포스까지만 볼게요. 엔디포스. 최근에 엔디포스는 요 종목도 뭐 이렇게 살려가면 살려갈 수 있는 자리고, 네. 네. 아무튼, 자, 나머지는 뭐를 볼까요? 뭐, 서울바이오시스, 알서부트, ECS, 뭐, 링네트, 이런 종목들도 뭐, 네. 엘컴텍, 금값이 다시 뭐, 신고가를 뭐 내고 있다. 뭐 이러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KGETS, 의료 폐기물, 오늘도 이제 투표를 하고 왔는데, 의료 폐기물까지는 아니죠. 그 비닐 장갑 다 하나씩 주더라고요. 한글과 컴퓨터, 한컴, 하나생명, 네, 급소 100점 충분히 뭐 시세를 준다면 줄 수 있는 자리 선 긋고, 자 마지막으로 요 두 개만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힘드네요. 자 NC트론, NC 제가 잘못 쳤나요? NC인가요? 네, NC트론 관리 종목인데 요 종목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관련주를 좀 찾아봤거든요. 이 엘리베이터 그죠? 엘리베이터 보시면 요즘에 항균 필름이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부인과에서 있을 때도 그랬고, 뭐 집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해서 요거를 좀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 했었는데 이렇게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NC트론이 시간의 상한가를 갔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쿠팡 관련된 기사 나오면서 뭐 동방은 이제 기존에 계속해서 좀 움직임을 과거에도 좀 줬었던 종목인데, 뭐, 동방 같은 경우는 이 쿠팡과 이제 그 관련이 있죠. 동방 쿠팡이라고 치면은, 그죠? 2018년 4년간 운송 서비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래서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고요. 동방. 그리고 지어 소프트도 뭐 보고 계신 분들은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역시 앞쪽에 레드불 시그널 보이죠? 레드불 시그널 이후에 지금 움직일 때마다 이 종목은 레드불 시그널이 다 나왔어요. 그죠? 다 나왔는데, 뭐, 저는 매매를, 하진 않았고, 이 종목은 또 수급이 참, 기간이었나? 네, 아이고. 제가, 네. 자, 여기 보시면은, 기간이, 뭐, 외국인이, 뭐, 사모펀드도, 그죠?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아무튼 쭉 잘 나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보시고 아무튼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을 했죠. 이번에 뭐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도 특별 강의를 온라인 라이브로 아프리카 TV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이 온라인 라이브가 끝났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실 수 이제 끝난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네, 계속해서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올 초에 1월 1일 날 올려드렸던 것처럼 기본 특강은 딱 두 번 강의를 할 거거든요. 이제 올해 첫 번째 강의를 최근에 좀 진행을 한 거고요. 이제 이 최근에 진행한 4월 12일 일요일이죠. 일요일이었고, 일요일 진행 이후에 그 다음 이제 오는 특강은 10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10월에 기본 특강을 새롭게 진행하기 전까지는 4월 12일 기본 특강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이거 학습하실 수 있는 학습 카페 초대해 드리고요. 아무튼 특별 강의도 이제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공지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내일도 최대한 잃지 않는데 집중을 하시면서 네, 잘 종목들 선별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